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금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의 둘째 주간이죠. 그렇지만 좀 기복마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도 몇 개 경주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또 혼전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경주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성격이 맞는 배팅 전략이 좀 요구가 된다. 저배당과 중배당이 좀 고르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경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9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3번마 호프풀 사이먼 중심으로 배당파이 돌아가요. 여기에 11번마 드림캣, 9번마 하비스트 골드, 또 6번마 썬데이 글로리, 안쪽에 4번마 원더풀 윙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3번마 호프풀 사이먼은 이번 경주는 인정하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300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1000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편성도 지난번보다 좀 약해졌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호프풀 사이먼 선행권에서 최적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호프풀 사이먼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외곽에 11번마 드림캣이죠. 기본적으로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안쪽에 3번마 호프풀 사이먼이 또 빠르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드림캣이 외곽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기본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스타트 능력 가지고 지난 8월 5일 날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15주 만에 나왔고 컨디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편안한 선행이었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역시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드림캣을 이렇게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마필인데 따라서 이 드림캣 호프풀 사이먼 이거 믿고 지금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죠. 물론 썬데이 글로리나 하비스트 골드, 원더풀 윙스 이런 마필도 가능한데 숨어있는 복병은 10번만 넓은 고울이에요.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죠.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넓은 고울이란 마필 자체가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3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의외로 강하진 않아요. 넓은 고울도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넓은 고울도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10번만 넓은 고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0마 레이스죠. 그렇지만 1300이라는 변수는 또 분명 있는 그런 에이스죠.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번마 마이티 파워, 8번마 K 플러스 1, 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어요. 두 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UCC 추천 경기로 가져갔었던 그런 상황이죠. 영광이 시대랑 원틀로 제대로 맞춰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이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6번은 마이티 파워라는 마필도 지난번 1300에서 3착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에서. 그리고 이 마필이 원래 또 혈통적으로 보면 거리가 이렇게 길진 않아요. 지난번 1300 첫 도전에서 3착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분명 플러스 알파는 있긴 합니다만 또 불량주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액면은 6번 8번이 나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게 6번 8번으로 끝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의 여지도 좀 있는 레이스죠. 3번마 폭스 컬러링, 1번마 초동 러쉬, 5번마 국민스타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대안의 마필로 떠오르고 있는데 초동 러쉬나 폭스 컬러링 요 두 마필은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스타가 좀 낮긴 합니다만 국민스타도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조금 그 데뷔전에서 큰 착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혈통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복병은
4번마 천상오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행검사 때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 천상오름이라는 마필도 혈통적인 대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1000m보다는 1300이 천상오름의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좀 더 수월해요.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6번, 8번이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간다고 하면 오히려 4번 천상오름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죠. 뭐 복승식이 됐든 또는 삼복승이 됐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4번마 천상오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죠. 이번 경주도 뭐 10마리 있는데 역시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변수는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천 경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배당판은 1번마 대지 챔프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5번마 장산조이, 7번마 원더프라이, 안쪽에 2번마 리버스 스윕, 또 외곽에 9번마 BK 갬블 여러 마리 팔리는데, 1번마 대지 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300에서 입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또 1300의 입상의 경험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많은 인기를 끕니다만 능력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요. 장래성이 촉망이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대지 챔프가 여기서 대장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대지 챔프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정 막권보다는 그냥 후공 막권으로 가볍게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는 공세를 취할 그런 예정인데요. 역시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마필도 많고, 역시 포인트는 1300입니다. 어느 마필이 1300에서 단순한 스피드뿐만 아니라 뚝심까지 보여줄 수 있냐, 이게 관건이죠. 따라서 뭐 대지 챔프를 뒤로 돌려놓고 하는 조건에서는 뭐 기본 막권 자체가 중배당이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 아주 뭐 짭짤한 배당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5번 걸 크러쉬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요. 여기에 외곽이 12번마 헌터파크, 또 7번마 더팩트, 안쪽에 4번마 PK9, 6번마 토종챔프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걸크러쉬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난번에 보여줬어요. 지난 8월 달에 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힘도 많이 찼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뭐 저도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쉽게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뭐 망사론 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왔고, 역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걸크러쉬를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믿음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물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걸크러쉬를 빼고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걸크러쉬를 너무 믿고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헌터파크는 외곽 게이트인데요. 이 마필은 뭐 기본 능력은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고 뭐 헌터파크도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이 있는데요. 안쪽에 2번마 부경댄디와 10번마 그랜드 질주예요. 부경댄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외곽을 굉장히 심하게 돌아 나오면서도 끝걸음이 그렇게 죽진 않는 좀 끈끈함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그전과는 좀 색다른 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조규강도를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라면 부경댄디, 뭐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운 마필은 아니죠. 그렇지만 발주가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그렇게 아주 빠른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조금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뚝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경댄디 가능하고 10번마 그랜드 질주도 아직까지 뭐 전력은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이 그랜드 질주 같은 경우는 그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에서 쉽게 선행을 나서는 순간에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 데뷔전에서는 뭐 페이스도 빨랐고 편성이 강했던 그런 상황인데 편성이 이번 경기는 약해졌다는 점,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랜드 질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를 다 인정하고 승리 이유가 없는 그런 애있어요. 재능에 대한 메리트도 포커스를 맞추고 의도적으로 중급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 중심에는 2번마 부경댄디와 외곽의 10번마 그랜드 질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앞에 4경주랑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에요. 8번마 펠리체 중심으로 해서 3번마 마레인저, 1번마 커밍 어게인, 5번마 엄블랑, 또 7번마 무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펠리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 경합을 하면서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펠리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고유 능력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펠리체란 마필도 뭐 인기 1위 마필인데 인기 1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관심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 뭐 커밍 어게인과 5번 뭐 엄블랑. 커밍 어게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개월 만에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경주 적응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정상적인 출주 중인데 조기 강도는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1번 게이트 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커밍 어게인 같은 마필은 기본적으로 그 스피드 게이트 이탈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번은 커밍 어게인 가능하고 5번 엄블랑 같은 경우도 데뷔전 때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엄블랑이란 마필 자체가 1000m로 지금 줄어든 경주거리예요. 데뷔 후에 지금 1000m는 처음입니다. 데뷔전을 1200을 선택했던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뭐 원블랑이 조교 강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컨디션도 근래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원블랑이. 그리고 선행을 뭐 펠리체나 무초 뭐 이런 마필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행권에서 1000m라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펠리체란 마필 자체도 인기 1위 마필인데 미치 못하는 조건이고 안쪽에 1번마 커밍 어게인 5번마 엄블랑 뭐 상태감이 좋은 이런 마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넷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번마 컬린타임, 2번마 영원 자메이카, 7번마 오칼라 특급 요 세 마필이 간격대마다 팔리죠. 4번마 프로 칸설, 또 외곽의 굿마 퍼스트레인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퍼스트레인저도 그 주행검사 때 뭐 여유가 있었고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퍼스트레인저도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능력은 뭐 대단치는 않아요. 따라서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뭐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깔끔한 선행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목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2번, 7번 이렇게 맞춰서 상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1번, 2번, 7번 똑같을 싸움인데 가장 같이 가는 마필은 2번과 영원 자메이카입니다. 영원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앞으로 장래가 희망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원 자메이카가 뭐 선행을 가면 더 좋습니다만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고 또 2번 게이지 이점을 살려서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1번마 컬린타인과 7번 오칼라 특급 요 두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대끼리는 1번, 7번으로 팔리겠죠.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팔리는 2번마 영원자 아메리카가 오히려 배터리에 대한 메리트, 경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퀄리타임이나 플라스틱보다는 많은 적응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2번마 영원자 아메리카를 노릴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4번마 퀸즈 판타지, 1번마 우라노스 제이,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2번마 백년대로, 5번마 플래시미스, 또 10번마 로얄클럽,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1번마 우라노스 제이와 퀸즈 판타지, 승급전을 갖는 마필 중에서는 퀸즈 판타지는 좀 나은 마필이에요. 물론 우라노스 제이도 돌류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우라노스 제이는 아직까지 제대로 여물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우라노스 제이는 다소의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컬린 판타지도 역시 승급전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고 나서 걸음의 변화가 좀 더 뚜렷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은 거 같죠.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따라서 승급전을 갖는 1번, 4번 중에서는 그래도 4번 퀸즈 판타지가 더 낫고, 이 오머 플래시미스도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최근에. 그렇지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요. 적임 기수인 이성재 기수가 기승했고 또 기습적인 선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시미스가 이 편성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8번과 장안질주도 가능합니다. 이 장안질주라는 마필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단거리 기질이 좀 강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따라서 최근에 1300, 1400을 꾸준하게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메리트가 있죠. 지금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라면 충분히 장안질주도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거기 또 다실바 기수의 기승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일단 정계적으로도 선위권에서 지난 8월 달에는 굉장히 그 늦발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정계적으로도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안질주 같은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1번, 4번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 요 대기리보다는 5번마 플래시미스, 또 8번 장안질주,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1번 보배드림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9번마 강안질주, 7번 트리플 골드, 안쪽이 2번 블랙에로, 10번 기장의 명성,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1번 보배드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좀 고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일단 편성이 또 강하지 않고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외곽에 10번 썬더스트럭 정도가 상대 선행마인데, 그렇다면 안쪽 게이트를 째면서 보배드림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하등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레이스고, 최소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보배드림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강한질주 같은 경우는 액면은 다른 마필도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꾸준하게 차순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두 차례 연속 3차기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입니다. 조기 강도는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는데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블랙 에로우와 8번마 트리플 실버예요. 이 2번마 블랙 에로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상태감이 좋아서. 그렇지만 의외로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9번 게이트의 불리함도 물론 있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그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망사론 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블랙 에로우도 파고들면서 스타트가 아주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선위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2번마 블랙 에로우 가능하고, 8번마 트리플 실버도 17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지난번 같은
막판 한 발이 가능하죠.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17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뭐 상태가 뭐 나쁘지 않은 8번마 트리플 실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번마 보배드림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이즘을 살려볼 2번마 블랙 에로우 그리고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은 8번마 트리플 실버 이런 마필들이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의외의 마필 한두 노리고 할 텐데요. 배당판은 뭐 1번마 천년 동안도 6번마 비장의 무기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4번마 영웅제왕 7번마 곧장, 2번마 썬더돔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천년 동안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차악을 차지했고 오늘 1번 게이트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천년 동안도란 마필 자체가 고유 능력 자체가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이번 경주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6번마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달에 11개월이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적당히 팔렸습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기본적으로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역시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 이게 좀 관건이에요. 따라서 컨디션은 조금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장의 무기도 뭐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정말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병이 많죠.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컨디션의 변화 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마필들끼리 엮인다면 중고배당이 가장 쉽게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 굳이 다 인정하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복병을 위주로 해서 복대복 막권도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시 노리고 가면서 중고배당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6번마 최강썬더, 2번마 코어블레이드, 8번마 그레이트록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죠. 그 밖에 3번마 오션라인, 9번마 킹사이먼 이런 마필들이 대한 마필로 떠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인기마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최강썬더, 코어블레이드, 그레이트록. 자, 최고 인기 마필은 6번마 최강썬더인데요. 액면이 가장 낮죠. 꾸준하게 지금 입상을 지켜오고 있고 또 연속해서 최근에 1800에서도 준우승 또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편성이 약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레이트록이나 코어블레이드라는 마필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 최강썬더가 원래 근본적으로는 거리가 이렇게 장거리가 소화를 해낼 정도 거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1800에서 그동안 편성이 약해서 또 입상을 또 우승을 이어오고 있지만 부담 중량이 3.3kg가 늘어나서 55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번 뭐 코어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6개월의 공백기를 갖추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에서 뭐 비록 대기로 팔리고 3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도 계속 지금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고 오늘 또 안쪽 게이트입니다. 2번 게이트. 물론 1800 첫 도전이라는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 2점도 있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조건이라면 코어블레이드도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8번만 그레이트록도 지난번 최강선도에 이어서 3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0.5밖에 안 늘어났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최강선도는 2.5의 부담 중량 차이가 지난번보다 생겼는데 그레이트록이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최강선더를 충분히 그레이트록이 제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당판은 6번만 최강선더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2번 코어블레이드, 8번 그레이트록 요 2번, 8번 막권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람규의 세 번째 또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조동 굉장히 높아요. 뭐 인기 마필, 비인기 마필 격차 자체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고, 배당판은 5번 사랑미소, 9번 샤키샤키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고요. 6번마 촬영, 1번마 여왕의 탄생, 2번마 헤네시 프라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5번 사랑미소, 9번마 샤키샤키 두 마필 모두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사랑미소는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입장을 차지했지만 결승선에서도 기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전개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랑미소도 기복의 여지는 뭐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샤키샤키라는 마필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 편성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600에서까지 입상을 차지했죠.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요. 혈통적으로는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뭐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승급자를 갖는 조건이라면 샤키샤키라는 마필도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반면에 보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다 인정하고 갈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마필이 한두 있어요. 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는데, 뭐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해서 이번 경주는 주력 막권 자체를 복대복 막권으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제 스타일에 잘 맞는 부합이 되는 그런 레이스인 만큼 뭐 배당에 많다, 높은 고배당이라고 해서 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역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람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